유럽의 강호, 독일 역시도 인플레가 높게 치솟고 있더라. 미국뿐만 아니다. 전 세계가 같이 움직인다. 지금 독일 2월 인플레 9.3% 기대 이상치가 나왔다. 자, 그렇다면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도 긴축 장기화될 우려가 더욱더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유동성을 계속 줄여나가겠구나. 유럽에서도. 전 세계가 인플레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있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금리 동결할 때가 아니었지만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정말 지금 앞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투자한 지 1년 아니면 2년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항상 좋게만 바라보죠. 어떤 식으로? 경기 침체에서는 코인이 좋아. 비트코인은 최강이야. 물론 우리가 낙관주의적인 사고방식은 좋습니다. 장기 투자에 있어서 그 방식과 그 사고 마인드, 그 철학을 끝까지 밀어붙이셔야 되는데 반등 나오면 그 생각이 든다 이거예요. 하락 나오면 아, 팔 걸 그랬다. 망했다. 그게 투기지 뭐예요. 그죠? 그건 투자가 아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부분도 프랑스 중앙은행 앞으로 2, 3년 인플레 계속될 것이다. 깜짝 놀라셨죠? 야, 이거 2, 3년 동안 인플레가 계속 잡히지 않는다고? 계속 인플레가 진행된다고? 과연 우리 시장이 그렇다면 좋은 뷰가 될 수 없겠죠. 그죠? 근데 이런 이유가 우리 핵심적으로 보면 에너지 문제, 그리고 식량 가격, 그리고 전쟁 이슈가 예를 들고 있다. 유동성, 이번에 가장 버블을 확실하게 부여시켰던 거 뭐죠? 코로나 팬데믹 때.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엄청난 버블이 진행됐다는 거죠. 복합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복합적으로 잡아나가야 된다? 인플레라는 것을 잡기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외칠 겁니다. 특히나 방송하시는 분들도 금리 올린다고 인플레 잡히지 않아. 근데 우리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언제? 작년에 금리 못 올린댔던 사람들이에요. 자, 금리마저도 안 올렸다면 인플레는 더 심각해졌다. 인플레는. 금리를 올리니까, 공격적으로 올리니까 그나마 인플레가 지금 사그라들고 있고 다시 튀어오른다 하더라도 그 튀어오르는 폭이 이전보다, 올리기 전보다 작다. 자, 그렇다면 금리를 효과적으로 올린다. 이것은 중앙은행, 그리고 ECB, 그리고 연준에서 할 역할이죠. 그죠? 지금 유동성이 자본주의 역사상 엄청나게 실렸으니까. 자, 그렇다면 또 지정학적 리스크 뭐가 있을까? 우리가 인플레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잡힐 수 있는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이 끝나야 된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복합적으로. 이것만 한다고 해서 지금 어때요? 물가가 효과적으로 잡히지 않고 있죠.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있지만 전쟁까지 종전이 돼야 된다. 종전. 자, 근데 종전이 되는 시기를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가 될까? 우리는 예언가가 아니죠. 투자자죠. 어떻게 근데 접근할 수 있다? 작년에 이미 피드백을 드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될 때쯤 해서 미국이 먼저 움직일 것이다. 이거 작년에 이미 설명드린 부분 뭐죠? 에너지부 장관, 미국 에너지부 장관 기록적으로 원유를 증산할 것이다. 자, 내년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게 언제다? 이게 2023년도예요. 이거 바로바로 나와야 되죠. 우리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 미국이 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원유를 증산할 때 그때 비로소 머지않은 시점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전될 수 있다. 이 부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리고 또 팬데믹적인 그 유동성, 엄청난 화폐 공급, QE, 양적 완화를 진행했었던 그 화폐, 돈 푸는 거, 인플레 막기 위해서 연준이 하는 거, 금리, 긴축,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인플레가 잡히게 될 것이다. 인플레. 그렇다면 이제 연준에서도 우려하는 게, 각국의 중앙은행 장들도 우려하는 게 올해 3%도 잡기 힘들지 않을까, 3%대 머무르는 것도 힘들지 않을까. 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3%가 되고, 그래야지 연준 목표치 얼마? 2% 미만. 그래야 내려온다. 그래야지. 올해 그래서 미국이 기름을 풀 때 머지않은 시점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선언하는 여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때도 현금 세입하고 있을까? 그때 우리는 어느 정도 매집을 충분히 해둔 상태일 겁니다. 매집을. 자, 그렇다면 지정학적 리스크 어느 정도 그 리스크 상황 속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다가올 것이고, 그리고 또 인플레도 어느 정도 잡혀가는 시점, 그리고 나서 금리도 인하되는 시점. 근데 금리 인하를 본격적으로 진행했을 때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나스닥, 그리고 주식시장 하락을 하더라.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우회적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경기 침체를 인정하는 꼴이 돼버린다. 경기 침체를. 지금 이 정도 공격적인 금리 인상은 더 이상은 경제가
받쳐주지 못하겠구나, 또는 인플레가 효과적으로 잡혀가고 있구나. 만약에 주식시장 나스닥과 같이 우리가 매집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를 해서 만약에 커플링 쪽으로 떨어진다? 그럼 땡큐라는 거예요. 계속 매집을 이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 시기가 당장 하루아침 몇 개월 상간에 일어나는 뷰가 아닙니다. 이게 올 한 해 충분히 넉넉하게, 내년 어느 순간까지도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는 뷰다. 자, 그렇다면 넉넉하게 바라볼 수 있다? 그 말은 넉넉하게 매집을 할 수 있다. 기간상으로, 그리고 가격상으로. 그때 비트코인 그 시점이 되면 얼마나 흔들었을까 이거예요. 진짜 얼마나 흔들어댈까. 지금 말씀드린 게 효과적으로 다 정리가 되고 그 부분이 결론 도출이 될 때 얼마나 비트가 많이 흔들고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펼쳐지지 않을까. 뷰가 안 바뀌죠. 일관되죠. 그죠? 그 말은 우리 가족분들 졸업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거예요. 우리 메인 뷰 다 맞아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오신 분들도 좋아요 아낌없이 한 번씩 부탁드리고, 매집의 시그널은 항상 우리 꿀팁은 언제? 매일같이 우리 꿀팁 나올 때는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방송을 매일같이 보셔야 돼요. 매일같이 15, 16K 우리 가족분들 들어가실 분들도 충분히 많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매집 구간 나오면 나간다. 다들 바쁘시더라도 졸업하셔야죠. 그죠? 공부를 스스로 하기 힘들다. 커브기 방송으로 공부하셔도 커브기 방송으로만으로도 충분하다. 방송 10개, 20개 보셔도 상관없어요. 다 근데 소화를 하실 수 있냐? 우리 학창시절에 어때요? 학창시절 또 비유가 적절하죠. 자, 첫 번째, 학창시절 보면 학교, 학원 출석률이 보통 모범생들, 성적 잘 나오는 친구들 출석률이 좋잖아. 그죠? 자, 출석률 우리 방송 꾸준히 보는 거겠죠. 출석률이 좋다.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있을까? 우선 출석률도 좋아야 되고, 또 어떤 거? 우리 가족분들께서 한번 맞춰보실래요? 좋은 성과가 거둬지려면 수업 참여, 출석률 다 같은 말이겠죠. 그죠? 아까 10개든 20개든 30개든 뭐 다른 채널을 참고하시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학원의 개수라는 거죠. 학원의 개수. 내가 소화가 안 되는데 이거 많이 본다고 공부가 될까? 그래서 우리 방송 한 개라도 시간이 없다 하시면, 그동안 신뢰가 너무나도 많이 쌓였다 하시면 우리 방송 아니라도 좋다. 한 개만 보죠. 한 개만. 한 개라도 제대로 팔아. 나보다 나은 사람인 것 같다. 그런 인물인 것 같다. 한 개를 제대로 팔아. 한 개를. 우리 학창시절에 특히나 공부 못하는 친구들 보면 문제집 막 10권 20권 사는데 한 권도 제대로 안 풀죠. 그죠? 근데 한 개라도 제대로 팔아. 그러면 졸업은 따라온다 이거예요. 예습 복습도 하시고. 다들 말씀하신 거 정답입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게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지금 기업으로부터 숨통을 죄어오고 있고, 근데 이 기업으로부터 숨통 죄어오는 게 고스란히 이번에 IMF 같은 사태가 터진다면 우리 개인들한테 올 것이다. 기업들의 대규모 구조조정, 인력들 감원하고 감축하고, 이제 우리나라가 2023년도 그 타겟가 될 수 있어요. 타겟.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코인 투자하는 거다. 지금 당장에 뭐 10% 20% 뛰기 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1000%, 2000%, 10,000%, 20,000% 같은 수익을 노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경주마 그래서 올라타다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실컷 타세요. 실컷 타보시고, 그래야 정답을 비로소 깨달으실 때 다소 우리 가족분들보다 늦겠지만 그때라도 정신 바짝 차리시면 된다.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현실이 더욱더 실감나겠죠. 그죠?